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1% 올라서 2335로 마감을 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2300선을 드디어 회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큰 상승장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4,900억을 사면서 많이 샀고요. 오늘 장을 이끈 주식들이 있어요. 보면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보면 LG화학이 11%가 올랐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이 6%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두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상대적으로 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께서는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해주면서 좀 분위기를 그래도 좋게 이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내일이나 이렇게 또 계속 상승장을 이어가면 이제 배터리 주식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쉬어가면서 좀 순환매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LG화학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역시 이제 실적인데요. 실적 발표를 했죠.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매출을 보면 14조 1000억대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어요. 네, 요즘 같은 지금 이런 상황에 매출 증가율 34%. 네,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9,100억대. 9,011억이네요. 네, 9,010억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에 24%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30%대, 영업이익이 20%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소재 분야가 이제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화학회사라기보다 거의 뭐 배터리 소재 회사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이제 LG화학 주주분들은 예전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이 저점 대비해서는 꽤 올라와졌습니다. 네, 뭐 옛날 이제 최고점 105만 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래도 3월 달에 이렇게 40만 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70만 원을 이렇게 터치를 하기도 했네요. 네, 이렇게 70만 원대 한번 안착을 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에너지 솔루션도 6% 만만치 않게 많이 올랐죠. 시가총액이 이제 130조에 안착을 했고요. 아직 그 공모 때 이제 최고가는 뚫지를 못했는데, 뭐 이 공모 때 59만 8천 원, 이 가격도 지금 넘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장 이렇게 고점까지 와 있습니다. 보면 이 수급이 정말 좋죠. 보면 외국인이 뭐 끊임없이 삽니다. 이렇게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이 끊임없이 사고 있고,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2차 전지가 이끌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 이렇게 오르면서 지수보다는 좀 약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고가는 이제 6만 300원까지 가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고점이었고요. 네, 6만 원대 이렇게 딱 안착을 그래도 했습니다. 네, 뭐 그 정도가 이제 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오늘 하나 또 크게 움직인 종목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19% 이렇게 올랐는데, 이 폴란드 원전 수주가 뭐 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폴란드 원전이 그 뭐 정부 주도가 있고 민간 주도가 있는데, 이 정부 주도가 한 거는 그, 그 미국 회사한테 그 뭐 뺏겼었는데 보면 이제 민간 주도 쪽에서 하는 거를 아마 뭐 따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정된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네, 뭐 그 정도가 움직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좀 좋았던 KTNG가 이렇게 3%대 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도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외를 받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3%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 행동주의 이 펀드 때문에 이렇게 팍 튀었었죠. 아무래도 이 행동주의 펀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꽤 이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주주 가치의 이런 향상이라는 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3%대. 네, 이렇게 빠졌고요. 어, 지금 이제 세계 그 시장 상황을 보면 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이제 1410원대로 이렇게 좀 떨어졌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어요. 2% 정도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와주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선물이 좀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뭐 다우가 0.4, 나스닥이 0.7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가 지금 뭐 32,700대 뭐 이 정도인데 한 34,000 뭐 이 정도까지는 일단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이제 4,000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좀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불안은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세계 경제나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미국 물가 지수가 이제 곧 나오는데 뭐 역시 좋게는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이제 그 금융시장에 이제 혼란이 있다 보니까 이 연준 같은 데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조금 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막 이렇게 상승장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불안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이렇게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